또 권력에서 늘 관제가 끼시는 분들은 내가 저 입장에서 눈썹에서 꼭 될 수 있으면 문신이라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약간 코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화 문의를 하셨을 때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인이 정말 궁금하다면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 또 판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관심들이 성형이라든지 우리가 뭐 어떤 걸로 해서 관상이 조금 바뀔 수 있나 그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나봤는데, 성형을 너무 많이 고쳐 뜯어냈었을 때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복이 좀 많이 달아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이마부터 우리 하관까지 봤었을 때 모든 복은 하관에 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것도, 아마 우리가 입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게 하관에서 발달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눈부터 코, 입, 인중 전부 초년, 중년, 말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광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광대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몸푹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상담할 때는 제발 성형외과 가가지고 필러라도 내가 맞고 와라. 그러고 나면은 없었던 돈들도, 그런다 해서 한꺼번에 뭐 티밥이 튀어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이나마 그래도 내가 고생을 내가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사이가 이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눈썹이 없으시는 분들은 원래 부모의 덕이 없고 육칠의 덕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은 또 권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또 권력에서 늘 관제가 끼시는 분들은 내가 저 입장에서 눈썹에서 꼭 될 수 있으면 문신이라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좀 눈썹 같은 경우도 문신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못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성형을 해도 도저히 뜯어 고칠 수가 없다 하는 부분,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눈이 정말 작다, 그리고 또 얼굴에 살이 너무 없다, 너무 또 나이에 비해서 늙다던가, 그리고 미관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을 잘못해가지고 꼭 흉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은 또 복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데 가장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약간 코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납작한데 자기가 컴플렉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코가 굉장히 높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한테도 코를 좀 하지 마라. 코를 건드렸을 때는 당신이 50 못 넘어가서 비명 행사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내 만족으로 하시다 보니까 너무 살짝 정도만 건드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우리가 건드려내면, 그래서 그분이 49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한 성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나의 만족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성형은 우리가 운기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물줄기가 우리가 막혀 있는 걸 살짝 좀 뚫어준다라는 그런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대공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조금만 공사해봐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무작정 또 본인 혼자 가서 그냥 다 뜯어고치고 나서 오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관상이나 사주나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전화 문의를 하셨을 때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인이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는 또 판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한 성형보다는 조그마한 성형은 그래도 운기를 바꿔줄 수는 있다라는 게 정확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요즘엔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골라오는 게 문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이 정말 예쁜 이름이야. 그러니까 뭐 예쁨이 이런 이름이고 우리가 개똥이 할 것 같으면 어떤 이름을 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쁨이라는 이름을 고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똥이가 굉장히 복이 많은데 나는 정말 저 개똥 이름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우리가 외모에만 바라보고 무조건 골라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히 왼수처럼 살듯이, 그리고 우리가 과일 가게를 가더라도 예뻐서 봤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없듯이, 그런 거 좋은 것만, 내 눈에 예쁜 것만 이렇게 골라내지 마시고 장명을 하신다든지, 혹시 장명소 가면 이름이 보통 2개, 3개씩은 지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예쁜 이름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3가지를 다 비교해 보시고
사주하고 나의 이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름을 해주시는 게 좋다. 관운이 있다, 예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사주 팔자에서는 고생이 있고 예술의 끼가 있는데 이름에는 관직이 있어버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에 관직이 있으시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복과 인덕을 겸비할 수 있는 이름을 개명을 해주시는 게 살아가시면서 큰 도움이 되고 사주팔자 50%, 이름떡 50%그 정도의 운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대박 나세요.